안녕하십니까. STM32 큐브 아이들을 이용한 콜텍스 M4 제자 박민상입니다. 지금부터 콜텍스 M4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STM32 실습보드 이야기 편입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STM32 F411 RET6를 이용한 뉴클레어 F411 RE 보드입니다. 이 보드의 특징은 100메가까지 동작하고 32비트 리스크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512KB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하고 118KB SRAM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실습을 위한 보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트 모드입니다. CPU가 시작되면 핀 상태에 따라서 부트 옵션이 결정됩니다. 만약 부트 0핀에 0이 입력되고 부트 1핀에 던켜 0하고 1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부트 모드는 메인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보드에서는 부트 0에 0을 입력한 메인 플래시 메모리 부트 모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어 F411 보드 특징입니다. S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LQFP464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고 LED는 3개, 푸시 버튼은 2개, 그리고 아두이노 커넥터하고 모로코 익스텐션 커넥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안에 S링크가 있습니다. S링크 /v2-1 디버그가 있어서 플래시 메모리, 즉 다시 말해서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이 플래시에 유저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별도의 디버그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양은 윈도우 7, A, 10이 가능합니다. USB, PC 쪽의 USB는 A 타입, 그 다음에 뉴클레어 F411 보드에는 미니 B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개발 툴은 저희는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STM32 큐브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IAR 컴파일러라든가 Kale 컴파일러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IAR과 Kale은 유료인데 STM32 큐브 아이디에서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 레이아웃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보드는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S링크 파트, 두 번째 파트는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 파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S링크 파트는 디버깅용입니다. 디버깅.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램 다운로드고 그 다음에 STM32 컨트롤러의 동작 수행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S링크에는 STM32F103 CPU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STM32F411 CPU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습에 사용하는 뉴클레어 F411 RE 보드의 확장 커넥터입니다. 핑크색은 아두이노 커넥터이고 청색은 모로포 커넥터 구조입니다. 저희가 실제 저희 실습을 사용할 때 뉴클레어 보드하고 기타 전자 부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를 연결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MPU60, 50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실습할 때 여기서 이 확장 커넥터를 통해서 저희가 신호선을 빼가지고 직접 브레이드보드에 꾸며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보드 레이아웃입니다. 보드 레이아웃을 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블록도와 같이 위쪽에는 S링크 파트, 실제 아래쪽에는 저희가 실습할 STM32F411 컨트롤러 S링크 파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이 커넥터 2번입니다. 저희가 디폴트 상태로 이 커넥터 2개가 온되어 있습니다. 이 온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저희가 STM32 컨트롤러 보드 있잖아요. F411 보드. F411 보드를 디버깅할 수 있는 신호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S링크가 이 F411을 디버그할 수 있도록 핀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개 사용하지 않고
점프를 오프시켰을 경우에는 뭐냐면은 연결되어 있는 STM32 보드를 디버깅하지 않고 별도의 보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유저의 별도의 보드를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S링크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TM32 보드하고 연결은 이 커넥터 4번을 통해서 SWD, 여기도 SWD 신호들이 있겠죠. 이 신호들을 필요한 신호들을 연결시켜 주면은 제3의 보드, 우리가 그 보드에 연결되지 않는 제3의 보드를 다른 보드를 우리가 디버깅할 수 있는 툴로도 S링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S링크 보드에 붙어 있는 STM32 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점프2가 반드시 ON 되어야 됩니다. 커넥터 신호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점프4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점프4는 어디에 있냐? 회로 도면상에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점프4가 여기. 즉 다시 말해서 1번하고 2번에 점퍼가 있으면은 USB거든요. USB에서 전원 5V를 실제 CPU에 공급하는 것이고, 만약 점퍼 2번, 3번에 점퍼 5 2번, 3번에 연결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전원을 쓰는 경우입니다. 외부 전원은 VIN과 EOV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805, 7805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 입력 전원에 상관없이 출력이 항상 5V 있고, 즉 다시 말해서 5V 전원을 사용하면 이쪽에다 연결시키고, 만약 5V 이상의 12V를 사용했다 그러면 외부 전원은 VIN에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V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LED3가 연결돼서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3.3V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5V 전원이 3.3V로 변환이 되고, 이 변환된 전원은 실제 VDD는 뭐냐면 우리가 유저가 사용한 STM32 보드입니다. 이 32 보드에 실제 VDD 신호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점퍼4는 한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 전원 공급,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점프5에서 1, 2번이 선택되면은 디폴트 USB 전원을 사용하고 2, 3번이 연결되어 있으면 VVC 전원을 공급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회로도 같이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USB 허용 조립입니다. 점프1이 있습니다. 쭉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이 보드상에서 점프1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점프1이 점퍼 디폴트 상태가 오프입니다. 점퍼가 빠져 있을 때는 USB 전원이 300mA 최대 공급이 되고, 만약에 점퍼 1에 점퍼가 끼워져 있으면은 100mA 전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저희가 사용하는 보드 니클레어 F411 보드에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저희 PC에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장치 관리자가 나옵니다. 장치 관리자가 나오면은 컴포트를 보면은 현재 저희도 포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자, 포트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SD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해 보세요. SD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검색해서 slink/v2-1면은 SW 링크 9이 있습니다. 이 9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겟소프트가 있습니다. 겟소프트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최근 버전 겟네스트 버전을 받으신 다음에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서 억셉트를 넣으시면은 유저 이름을 쓰라고 나와 있네요.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 쓰고 이메일을 주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십시오. 다운로드 누르면은 메일에 뭐가 갔다고 나옵니다요. 여러분 메일을 선택하세요. 메일에 들어오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ST에서 메일이 왔습니다요. 메일 오신다면은 여기서 다운로드 나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보신 다음에 압축된 장소를 기억해 두신 다음에 포트에 장치 관리자의 포트에 들어가셔서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드라이브 찾아보기 해서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었던 곳 있잖아요. 풀었던 곳에서 X86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은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컴퓨터는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치되면은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링크 버추얼 컴포트 이게 설치가 될 겁니다.
교재 한번 따라 해보시고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설치까지 끝냈습니다. 네, 다음에 니클레 보드에 들어있는 드라이버는 끝냈고 LED가 있습니다. 니클레 보드는 LED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LED1은 S링크의 통신 상태를 나타내고 LED2는 여러분 사용자 응용, 즉 다시 말해서 GPI의 포트의 한 특정 핀을 가지고 LED를 온, 오프 시킬 수 있는 응용을 할 수 있고 LED3는 아까 저희가 전원 회로에 봤을 때 외부의 예부라든가 USB를 통해서 5V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전원 공급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 ON의 상태는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S링크의 상태를 표 1의 7처럼 이 색을 보고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2는 유저, 즉 다시 말해서 특정 핀에 LED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간단한 포트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LED3는 전원. 니콜레 보드의 푸시 버튼은 두 개가 있습니다. 버튼 1은 유저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다. 오프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하이 신호가 입력되겠죠? 그리고 스위치가 눌러졌다, 온되어 있다. 그럼 어떤 신호가 입력되겠어요? 로우 신호가 입력되는 유저형입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스위치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 리셋용입니다. CPU 리셋이나 마찬가지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리셋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핀 60번 핀 있죠? 부트 제로가 있죠? 이 부트 제로를 보시면은 실제 보시면은 0, 디폴트 상태가 0V입니다. 그래서 부트 제로하고 부트 1이 0이고 넘겨 있을 때 어떻게 플래시 메모리에서 부트가 된다고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STM32 F411 컨트롤러가 플래시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인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를 시작한다는 의미. 점프 6는 아까 보드에 보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5.5V 전원을 3.3V로 바꾸어 가지고 이 3.3V 전원이 실제 VDD인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점퍼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결돼야겠죠. 그러나 이 점퍼를 오프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겠어요? 암페어미터, 전류계를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계를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STM32 F411 보드에서 사용하는 전류 값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 용도로 전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점프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럭 공급이 있습니다. 클럭은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클럭을 공급하기 위해서 클럭을 공급하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MCO, 즉 다시 말이 뭐냐면은 S링크 자체 크리스탈 8메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바이패스를 시켜 가지고 STM32 보드에 공급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신 그림에서와 같이 S링크 보드에 CPU 8메가가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클럭을 그대로 바이패스 시켜 가지고 어디로 빼주냐? MCO라는 이름으로 빼줬어요. 이 MCO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MCO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링크에서 MCO 신호가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PF0 있잖아요. STM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에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 크리스탈 컨덴서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S링크에서 공급된 8메가를 가지고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에서 사용한다. 나 프로바이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니콜레 보드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건데 이제 크리스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체 크리스탈을 써가지고 클럭을 공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하고 반대가 되겠죠. MCO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당연히 영업 제형을 끊어줘야겠죠. 이 8메가하고 크리스탈하고 컨덴서를 써가지고 CPU 플러그에 공급된다는 거. 그러니까 5번 신호하고 6번 신호에 다 연결이 돼야겠죠. 두 번째, 이렇게 플러그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오실레이터. 외부에 오실레이터를 달아가지고 직접 5번 핀에 연결해 준다는 거. 5번 핀은 실제 확장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겠죠. 이 방법은 이제 한번 보셨지만 세 가지 방법. S링크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체 크리스탈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 클럭 신호를 사용하는 거. 이 방법은
향후에 설정에 가셔가지고 시스템 코어에 가시면은 이제 다음에 실습할 건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CC에 가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이스피드 클럭이라는 게 8메가 클럭이에요. 이 CPU에서 사용할 클럭. 이 로우스피드 클럭은 뭐냐? 시계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바이패스 클럭 소스라고 있어요. 이 바이패스 클럭 소스가 뭐냐면은 아까 같이 S링크에서 오는 MCO 신호 있잖아요. 이 MCO 신호를 받아가지고 CPU 클럭으로 사용한다는 게 바이패스 클럭이고, 반대로 제가 자체 크리스탈을 쓰겠다 그러면 크리스탈 세라믹 리조네이터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을 향후에 어떤 클럭을 쓸 건가를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큐브맥스에 가셔가지고 세팅하면 된다는 거. 그럼 클럭을 실제 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스터 클럭하고 MCO 실러라는 게 마스터 클럭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이 CPU에서 클럭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마스터를 찍어놨어요. 마스터 1, 2. 그럼 뭐가 생긴가요? 오른쪽에 클럭 신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해당 핀으로 출력 신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마스터를 찍으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SD링크에서 이 마스터 출력을 보내가지고 이 출력을 그대로 STM32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클럭 소스를 가셔도 보시면 여기 MC 신호가 나오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D링크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크리스탈을 하나 더 쓰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클럭을 공급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S링크에서 MCO 신호를 가지고 연결했다는 거,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32kg 클락 오실레이터, 이건 그 시계용이거든요. 안에 시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1장에서는 뉴클레어 보드 실제 패러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SD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헤로드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뉴클레어 F411 보드죠. 알림되거든요. 보드를 치시면 마찬가지로 뉴클레어 F411 보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지만 이제 간단히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은 캐드 리소스가 있어요. 캐드 리소스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보드 디자인 프로젝트 파일은 이건 모든 스키밋 지금 캐드에 관련된 다 파일이 있고 비로 매트릭스 재료들이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세요. 스키매틱이 있어요. 스키매틱을 한번 열어보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네요. 또 보시면은 뉴클레어 보드의 뭐 전체적인 헤로드가 나와 있어요. 이 헤로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커넥터 파트, S링크 파트, 이쪽 뭐있어요 STM32 보드예요. 하이라키 구조로 다 되어 있겠죠. 실제 캐드 도면에 가보면 이걸 따닥 클릭 내면은 서브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건 파우처.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뭐예요? STM32 보드. STM32 보드에서 시계 클락, 그다음에 이런 CPU 클락인데 8메가를 안 쓰고 MCU 쪽 S링크에서 돈 신호를 써가지고 클락을 쓰겠죠. 그다음에 푸시 버튼들 유조형, 그다음에 리슨형 한번 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S링크. S링크는 디버거 장비라고 생각하고요. 이 S링크에 관련된 패러더 한번 쭉 보시고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 이 도면을 참조해서 그럼 1장은 여기서 마치고 2장에 개발 환경 구축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